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7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올해 정말 힘드셨죠? 예, 저도 힘들었고 참 주식 투자하는 분들 코로나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겁니다. 예. 그 종지부가 좀 찍혀지는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추세 전환, 변곡의 어떤 이슈와 함께 주식시장이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FMC가 추세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했는데 0.5%가 아니라 0.25%를 하면서 시장의 안도감과 또 뭔가 확신을 심어주는 또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확실한 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0% 이상의 추세 전환이 좀 벌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주식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주식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3년 넘게 3년 3개월 이제 만에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완전 정책 스탠스를 바꾸는 거니까 그 전에 이제 당연히 뭔가 선반영되고 주가 조정이 발생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현실화 됐을 때는 결국 이제 많은 투자들이 이제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을 계획들을 짤 수 있잖아요. 이제 현실화 됐고 이렇게 하구나. 몇 번을 올릴 계획이고 긴축을 언제부터 할 거구나. 대차대표 축소를 언제부터 하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결국 이제 계획을 짤 수 있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에 이제 시장은 아마 반응을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감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사실 주가가 추세 반전이 확실히 됐는데 그 전에 약간씩 그래야 됐잖아요. 바닥을 계속 안 깨, 저점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고 딱 점을 찍어주는 게 이제 그게 딱 이제 결과로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제 완전히 감리 불확실성이 끝났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주식 비중 확대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해지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 보면서 전략을 또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1.3% 상승했습니다. 2694포인트 마감했고요. 11조 거래대금, 평타 정도 되죠. 상승 종목수 596종목, 하락 종목수 253종목으로 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상승 종목이.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좀 늘었습니다. 9조 7천억이면 거의 10조 가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폭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엄청났습니다. 6천억 넘게 쌍끌이 순매수했어요. 코스닥에서. 엄청난 거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쌍끌이 수급이다. 이건 이제 추세가 돌려졌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이죠. 등락률은 2.5% 상승, 900포인트 회복에서 91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수 1132종목, 하락 종목수 249종목으로 몇 배입니까? 월등히 이제 많은 수의 상승이 있었고 수급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600억 순매수, 기관은 2,400억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200억 순매수, 기관이 2,600억 순매수로 엄청나게 산 겁니다, 이거.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300개항 매도했지만 오늘 현물에 완전히 그냥 포커스 지어진 그런 흐름이 전개됐고 어제 FMC 이제 회의 끝나고 마감, 이제 나스닥 마감이 3.7% 상승. 다우나 S&P보다 이제 나스닥이 더 크게 반응했죠. 빅스텝이 아니라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그래도 시장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점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들, 그리고 낙폭이 과대했던 성장주 IT 기술주들이 급반등하면서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세게 올랐죠. 오늘 이제 일본 시장 3.4% 강세. 이 추세 돌려진 어떤 흐름입니다, 이거. 홍콩도 6% 상승으로 이거 과도하게 밀린 것들 다 이제 돌려세우는 형태가 됐죠. 대만 3% 상승. 그리고 상해 증시 1.5% 상승. 이제 홍콩하고 대만은 홍콩하고 이제 상해는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일단은 그 아시아권 증시 굉장히 세게 상승했고 우리나라 증시가 덜 빠졌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아시아 다른 증시 대비해서 덜 올랐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업종별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체 수급도 이제 보시면 일별로 계속 팔다가 돌아섰잖아요.
의미 있는 수급이고,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으로 이제 적지 않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했잖아요. 추세적인 어떤 수급도 돌려 세웠고,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입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 음봉으로 마감하기도 했지만 21선 위에서 마감했죠.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고, 코스닥은 21선보다 훨씬 높은 지점, 중장기 이평선까지 닿으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갭 상승해서 거의 종가가 고가인 형태로 마감했다. 굉장히 세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한번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는 덜 올랐어요, 사실. 1% 정도. 조금 시클리컬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SK하이닉스. 왜냐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SK하이닉스로도 이제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시총 2위가 바뀌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90조. LG 엔솔이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지면서 87조로 이제 3위로 내려앉았고, 네이버가 오늘 4% 이상 상승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장기 평선 계속 저항받다가 오늘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시세가 나온 겁니다. 카카오는 이미 이제 중장기 평 돌파해서 위로 이제 솟구치고 있고, 네이버가 오늘 좀 두드러진 상승이죠. 현대차 그리고 기아, 요거는 이제 크게 상승을 못했네요. LG화학, 시클리컬한 어떤 업종들, 이런 것들이 좀 오늘 반등이 좀 거셌던 것 같고, 2차전지도 세게 올랐어요. 코스닥의 이제 2차전지 소재들,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이런 기업들 이제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해줬고, 동아기업도 6% 상승.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2.4% 상승. 오늘 헬스케어하고 제약이 많이 올랐죠. 헬스케어가 4.7% 상승, 셀트리온 제약이 6.9% 상승해서 바닥권은 다 졌다 보여져요. 여기 보시면 바닥을 계속 저점을 안 깨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계속 깨는 타다가 이제 다시 올려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계속 안 깨는 형태로 되면서 이제 돌려 세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수급이 여기서 이제 이 저점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선행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 결과를 뭐 몰랐을까요? 누군가는 알았겠죠.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또 작용했다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괜찮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이제 좋은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상위주뿐 아니라 이제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쪽 유진테크 이런 것들 6% 튀고, 또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키운다 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셌어요. 자이언트 스텝이 8% 상승하고, 또 이제 뭐 펄어비스 같은 거 3% 상승, 위메이드도 이제 5.6% 상승 해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HLB도 5% 상승하고 다 좋았어요. 그래서 성장주 ST판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좋은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종목들 지수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보다 더 이제 변동성이 크고 낙폭이 과대했던 뭐 성장 기술주, 뭐 바이오주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전개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전쟁 우려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낮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방산주 이런 것들은 좀 발라가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 빠지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 3% 빠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략 세울 때는 방산 이슈로 좀 올랐던 것들은 조금 차익 실현했다가 이제 어느 선에선 받아내면서 우주항공 이슈가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리는 차원에서는 어느 선에선 저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오늘 뭐 LG노텍, 삼성전기, 현대오토넷 이런 이제 기업들도 상승세를 타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건설주는 좀 조정이네요. GS건설 1%대 약세, 대우건설도 1%대 약세. 그냥 크게 안 빠지죠. 그리고 이제 오늘 로봇주들이 이제 어제 시간으로 굉장히 강했죠. 근데 뭐 생각보다는 좀 크게 오르진 못했어요. 하지만 뭐 유진 로봇 이런 것들 16% 상승, SPG가 7.6% 상승,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반락해가지고 음봉이네요. 야, 참. 하여튼 뭐 로봇주는 어떤 단발성의 어떤
전략보다는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이 앞으로 따따닥 질비하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반해서 조금 호흡을 조금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뭐 링크, 제니시스 뭐 이런 조금 관심도가 낮았던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셀 4.5% 상승, 휴림 로봇 4% 상승. 그래서 로봇이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뭐 해석하는 게 그냥 뭐 정확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당한 아웃퍼폼을 해줬다. 포스코 케미칼 8.6% 상승. 근데 추세가 깨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단기 반등의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상당 기간은 조정권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 쪽은 당분간은 투자 전략에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전략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엔터 쪽하고 이제 콘텐츠 쪽 계속 강해요. 사마 네트워크스 6.5% 상승하는 흐름. 그래서 콘텐츠 쪽은 뭐 계속 좀 개별적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그런 모습에서 있고, JLK 같은 또 AI 이제 의료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은 뭐 삼성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이제 특화된 이 기업의 이슈는 아니었고, 삼성의 이제 인공지능 본격 육성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이 삼성 서울병원과 인공지능 특허를 등록한 것이 부각이 됐다 해서, 이제 AI 의료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성장은 뚜렷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쪽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은 계속 들어왔죠. 그 부분.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면, 야, 가히 뭐 그냥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점령했네요. 네이버 1200억. 야, 하루에 1200억을 순매수했네요. 카카오도 이제 거의 1000억 가까운 매수를 했고, LG화학, 셀트리온, LG노태 뭐 시총 상위주들 뭐 골고루 좀 산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베타 개수 높은 것들이 매수 꾸러미에 좀 당긴 것 같고, 코스닥 쪽 넘어가면 낙폭이 굉장히 가대했던 뭐 2차 전지 쪽이 단연 이제 수급이 좋았네요. LNF를 800억대. 게임주 쪽도 상당히 좀 산 것 같고,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셀트론 제약을 이제 제일 많이 샀네요. 현대바이오, 시젠, 뭐 바이오 쪽하고, 또 이제 아프리카 TV, 비덴트, LX 세미콘.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했거나 이제 성장주 위주였던 강세 또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추세 반전을 좀 이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석이고,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당연히 3월 이제 FMC 회의에 따른 어떤 결과 분석입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서 얘기들 드리도록 하죠. 일단 0.25%를 올렸습니다.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이제 발언했던 그 수준 정도를 이제 인상을 했고, 또 이제 금년 추가 6회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했는데, 시장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자산 축소 부분은 5월부터 진행한다고 하니까 조금 빠른 감이 있는데요. 뭐 불확실성 해소 측면의 어떤 시장은 반응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빅스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50bp 0.5% 인상이 아니었다는 부분에 좀 안도하는 움직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 원자재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좀 크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꺼트릴 수 있는 미국 경제는 강건하다, 강하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해주면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를 조금 불식시켜준 부분이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FMC 회의가 진행되고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좀 반락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세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최고치로 이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파월 의장의 이제 미국 경제 강하다, 이 발언이 이제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점도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은 좀 매파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뭐 역시나 이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그래서 이번 주 FMC가
글로벌 증시 어떤 변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가장 좀 선행성을 띠는 어떤 형태의 어떤 증시인데, 약간 좀 바닥권이 형성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되고 있었다는 게, FMC가 이게 뭐 결과가 어떻든 사실 변곡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의 결국은 이제 3년 3개월 만에 이제 그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예, 내리는 추이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결국은 선행적으로 주식시장은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이게 현실화됐을 때, 현실화됐을 때 이제 조금 이제 그 반영된 거를 이제 돌리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원래 이제 그런 선행성을 띠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화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뭐랄까 불확실성 해소.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스케줄과 사이클 하에서 시장은 움직이고 이제 리스크 온의 어떤 작동이 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FMC 뭐 결과 여부보다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이 조금 더 중요했다 보고요. 여기 언급됐듯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낮춘 점이 이제 긍정적이었죠. 결정적이었다 볼 수 있어요. 미국 경기는 매우 강하다. 리세션의 가능성은 낮다. 인플레이션 낮추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좀 통제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해주면서 사실 최근에 낙폭이 컸던 IT, 뭐 반도체가 초급등했죠.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시클리크란 이제 디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이제 초급등한 게 결국 이제 시장이 좀 안도하는 흐름들, 베타가 좀 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장주 내에서 이제 변동성이 큰 어떤 기업들, 낙폭이 최근에 컸던 섹터가 강하게 반등해주고 추세가 돌려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흘러갔고, FMC 회의 이제 끝나고 이제 좀 떨어지다가 급반등한 어떤 모습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했네요.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 리포트도 한번 보도록 하죠. 매파적이었지만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파적인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일단 필요했고, 일단 3년 3개월 만에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25bp를 이제 인상했고, 연준 위원 9명 중에서 8명이 금리 인상을 찬성했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0.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고 이제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뭐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2.8%로 이제 하향 조정을 좀 했고,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상향했겠죠. 4.3%로 상향 조정하면서 일단은 목표 물가 2%를 2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으로 최근에 어떤 미국 경기 불확실성 확대를 좀 우려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라는 부분을 좀 인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점도표 통해서 이제 22년 6번 플러스 알파 추가 인상에 대한 시사를 했고, 1회 이제 인상폭은 이제 25% 가정에서 연말의 기준금리는 한 1.9%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23년에 종료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어떤 점도표의 내용을 볼 때 시장은 어느 정도 스케줄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럼 이제 투자 전략을 이렇게 짜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안개 속에 들어가는 불확실성에 들어가는 거를 가장 싫어하고, 그때 가장 시장은 급락 내지는 처참한 수준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요. 그게 이제 오히려 나쁘게 현실화되더라도 이게 추세 반전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상상력과 어떤 그 기대와 불안감, 이게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을 만들고, 그게 딱 이제 현실화됐을 때는 바뀐다, 추세가. 그래서 지금도 금리 얼마나 인상할까, 얼마나 매파적일까, 이렇게 막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막 우리가 좀 무서운데 하면 뭐 머릿속에서 엄청나
무섭게 생긴 막 귀신이나 괴물을 막 떠올리게 되잖아요. 막 그렇죠. 그 공포심과 불안감이 더 커질수록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뭐 그렇게 귀신이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그럼 이제 안도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딱딱딱 계산 떨어져 가지고 2 플러스 5 뭐 7 뭐 이런 식이 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심리가 만드는 그런 이제 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딱 뭐 2,600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뭐 사기죠, 사실.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중 심리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혹여 이제 과도하게 뭐 하방으로 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상방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볼 때 안도하는 반응 그리고 한숨 내쉬면서 이제 투자 스케줄을 짤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느낌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급반등했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추세가 좀 반전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올 초부터 이제 진짜 막 밑으로 이제 내리꽂혔는데 그게 이제 일단락 좀 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어 국면에 진입했고 경기 회복 가시화 전망되고 증시 방향성은 상승으로 잡아갈 것이다 해서 대신증권이 전략팀장님이 참 잘 보세요. 그래서 하방에 대한 부분들도 잘 보셨고 또 이게 이제 또 변곡이 되는 포인트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3월 FMC라는 큰 고비는 넘겼다.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확인했지만 금리 인상 속도 강도에 대한 우려는 정점을 지나서 제어가 가능한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본다.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불확실한 게 아니죠.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의 향배이다. 필자는 향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게 본다. 미국, 유럽이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꽉 감소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그래프 보여드렸죠? 오늘 이제 뭐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60만 명인가요? 신규 확진자가? 어쨌든 전 세계에 이제 1위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유럽과 북미 지역은 이렇게 이제 정점을 올 초에 이제 작년 말 올 초에 찍고 내리막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경기 회복이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어떤 국면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이게 좀 정점을 찍는 게 확인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이제 크게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사태에 대한 금융시장 민감도도 요 부분을 조금 저도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민감도도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증시는 시간을 두고 방향성을 상승으로 잡아갈 전망이다. 해서 우호적인 어떤 긍정적인 시장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결론 대신증권 결론은 코스피 투자 전략은 변동을 활용한 비중 확대 권고다. 베타 개수가 큰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을 선호한다. 오늘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2차전지 굉장히 세게 움직였죠. 단기적으로 지수는 저는 좀 예측은 아닌 것 같고 3월 FOMC 이후 코스피 변동성 확대는 비중 확대 기회라는 판단이다. 단기 급반등이 전개됨에 따라서 추격 매수 여부에 대한 고민이 클 수 있다. 단기적으로 2700 저항선 돌파 안착 여부를 확인하면서 매매 강도를 조절해 나가는 전략이 유리해 보인다. 조금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운용하자. 동지수대에서 코스피가 하방 압력, 변동성을 높여간다면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추세 반전의 퍼즐이 하나 둘 맞춰지고 있지만 단기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는 불확실성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직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다. 아직 이제 전쟁 이슈가 있으니까 뭐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 서둘러서 막 한 방에 다 산다든지 미뤄지는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점진적으로 코스피 포트폴리오 베타를 높여가는 전략을 권고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요 관점의 어떤 전략을 좀 실행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죠. 21년에 이어서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업종을 최선호 업종으로 제시한다.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등 통화정책 긴축 사이클이 시작된 상황에서 차별화된 성장 동력, 모멘텀이 이들 업종의 매력도를
높여줄 전망이다. 그래서 우호적인 시장 전략에 대한 이제 결론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했죠. 뭐 셀트론 그룹주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이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제 호재 종목들이,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반응합니다. 에스팜도 유럽의 이제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와 이제 올리고 800억 공급 계약을 이제 맺었다는 그런 어떤 공시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작년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에요. 여기는 퍼센트가 안 나와 있는데, 작년 매출 대비 보니까 60%가 넘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을 이제 공급한, 이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에스팜의 이제 성장성 계속 확인되고 있고, 증설도 이제 굉장히 시장 예상보다 크게 했죠. 그런 것들이 잘 해나가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나온 기사인데요. 오늘 뭐 주가는 좀 이제 고점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메디포스트라는 이제 줄기세포 분야에서 굉장히 좀 위상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 기업이 이제 사모펀드에 1,600억이 이제 매각됐다 해서 최대 주주 변경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3자 유증 12 발행으로 이 돈이 이제 회사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글로벌 임상을 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카이레이크하고 크레센도, 여기 이제 20%로 최대 주주 올라가는데, 요 사모펀드가 굉장히 괜찮은 펀드예요. 그래서 글로벌 진출을 돕는 그런 어떤 형태의 이제 그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 메디포스트는 이제 여기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사업 추진을 위한 북미 소재 CDMO 이제 회사에 투자하고, 줄기세포 치료제 지금 엄청난 판매를 올렸던 이제 카티스템이라는 이제 줄기세포 무릎 이제 치료제죠. 요거를 미국 임상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오늘은 주가가 반락하긴 했지만 중기적인 추세는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발성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회사 측의 선택을 한 거죠. 회사 측이. 그래서 우호적인 관점으로 이런 매각이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가에.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3사가 과징금이 이제 확정돼서, 과징금이 3사 합쳐서 이제 130억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회계 이슈는 이제 소멸됐죠. 이제 어떤 뭐 잘못 있는 거 이런 것들 부과받고, 모든 게 확정돼가지고 결국은 이 분식에 관한 이슈는 이제 셀트리온에 이제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내용이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없던 산업이 생겨가지고 회계 처리 부분도, 아니 회계사들이 그렇게 처리했는데 뭐 셀트리온 그룹 측이 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셀트리온만 이제 부과받은 게 아니라 회계법인, 감사법인도 과징금이 이제 부과됐다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회계법인도 같이 이제 잘못했다,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완전히 결국은 이 악재 이슈, 분식 의혹 이슈는 이제 끝났다. 셀트론이 이제 뭐 공매도 하거나 어떤 매도 리포트 자체에서 분식 얘기는 나올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론이 이제 뭐 악재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 나온다면 이제 좋은 어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3사 합병이 어떤 부분에서 좀 뭔가 좀 진행이 원활치 못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작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았던 뭐 실적적인 부분까지 올해는 좀 개선되는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못 팔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수익성 높은 제품들이었는데 올해는 좀 잘 팔리지 않겠는가. 미국하고 유럽 아까 그래프 보셨듯이 코로나 확진자가 완전히 급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도 잘 팔리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올해는 날개를 좀 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에스팜에 대한 이제 수주 계약 체결에 대한 어떤 리포트를 이제 바로 나왔네요.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물량이 한 600억 규모였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많은 규모가 체결됐다는 것 자체. 지금 노바티스의 이상 지질 혈증 치료제 렉비오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상했던 수준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바이오 업종이 분위기 센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는 지금 바이오 주가들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떨어지던 추이에서 이제 반등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엑셀을 밟는 경향이 되는 거고, 이 떨어지는 추세 속에서 호재가 나오면 잠깐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호재들이 이제 누적돼서 나중에 정배열 전환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반영돼서 다른 종목은 이렇게 올라올 때 뭐 그렇게 호재가 누적돼 있던 종목들은, 유망한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차이고, 이 어떤 추세를 참 뒤바꾸기는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는요, 사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뭐랄까요, 이슈, 정보를 가지고서 매매한다, 아니면 차트만 가지고서 매매한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 이제 원리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전략상의 기준들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에스팜도 이제 주가가 좀 돌아서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고, 전체 업종도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제약사의 올리고 뉴클리오타이드 기반의 신약 개발이 활발하고요. 추가 수주 기회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는 내용이고,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볼게요. 올해 예상되는 실적 2,300억, 영업이익은 230억, PER 단으로 65배, 그리고 내년도 대폭적으로 증설도 하고 하니까 3,300억 매출에 470억의 영업이익 해서 퍼단으로도 36배까지 내려가는 추정치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실적 기반의 바이오 쪽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트렌디한 어떤 성장주로서 에스팜은 계속 긍정적인 관점 커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그리고 시장 정리 이렇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참 오랜만에 정말 기분이 좋은 어떤 시장이 좀 펼쳐진 것 같고, 뭔가 좀 꾹꾹 눌려 있었던 참 그런 것들이 딱 이제 터지는, 뭔가 좀 편안해지는, 뻥뻥 뚫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늘 있었던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올 힘드셨을 텐데 이제 좀 안심하시면서 조금씩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또 이제 기준을 지켜나가면서 시장을 냉철하면서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시작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